원래 네이브의 목적은 마물들의 몰살이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로드라고 불리는 마물의 왕을 죽이는 것이었으니 나머지 인간들은 사실 어찌 된들 알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를리아라는 황녀를 만난 후 그녀의 영리함을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차피 쉴 수밖에 없는 이 3개월간 세이건이 병력을 재건해두면 언젠간 써먹을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3개월간 먹을 걱정, 잘 걱정, 누군가 귀찮게 할 걱정 없이 편히 머물 곳이 생긴다는 건 네이브에게도 꽤 이득인 상황이었다. 물론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것은 단순한 변덕이자 자신을 상대로 머리를 쓰는 어린 황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동했어였다. 미스릴. 저택 집무실 안에서 네이브의 말을 들은 아를리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생전 처음 듣는 광석이었기 때문이다. 드래곤 산맥이라고 알고 있나? 대륙 서쪽에 있는 전설의 드래곤들이 산다는 곳 말인가요? 전설이라. 네이브는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미스릴은 은과 비슷한 색을 가졌지만 은보다 강도 높고 또 강철보다 가벼운 금속이지. 오직 난쟁이들만이 그것을 재련할 수가 있고 하더군. 난쟁이는 들어봤어요. 땅굴 속에 사는 흙과 때 묻은 도구를 사랑하는 종족이죠. 네이브는 고개를 끄덕였다. 드래곤 산맥에 도착했을 때 난쟁이들은 마물의 공격을 몇 번이나 막아냈지. 그게 뭘 뜻하겠어? 난쟁이들의 무기는 마물들을 공격할 수 있다. 맞아. 아를리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미스릴, 그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들도 공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구하죠? 그건 난쟁이에게 물어봐야지. 거기까지는 알바 아니라는 네이브의 말에 실망한 아를리아의 얼굴은 아주 볼만한 것이었다. 구렁텅이에서 살아나갈 한 줄기 빛을 찾은 얼굴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지옥 끝으로 떨어진 듯한 표정으로 변하였다. 그렇게 어깨 안마가 끝이 나고 그들의 대화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네이브는 자신의 일을 착실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마테룬 섬의 세이건 군의 병사 수는 약 5천. 대략 8만의 인구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지급할 봉급과 식량 등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하물며 대부분이 젊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니 앞으로 식량이 화폐보다 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을 생각해보면 병사들의 반란이나 약탈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다.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이브는 우선 부대 편성을 새로이 했다. 10명의 병사 중 가장 뛰어난 이를 추천받아 10부장에, 10부장 중에 가장 뛰어난 이를 투표로 100부장에, 100부장 중 네이브의 판단으로 가장 지휘력이 뛰어나 보이는 자를 1000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로써 대륙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중구난방 무너진 지휘체계가 다시 자리 잡았고 기존 마테룬 섬의 군사들과도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1000부장 5은 대부분 과거 군의 지휘를 담당했던 장군들로 귀족 출신인 자들을 임명했다. 이는 기존 귀족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부대 재편성에 대하여 황녀에게 은근히 불만을 표시했던 잔존 귀족들도 오히려 이전보다 확고한 권위와 지휘권을 가지게 되자 이전보다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마테룬 섬의 방어에 5,000명이나 하는 상비군은 필요하지 않았기에 네이브는 1,000명씩 배정한 각 군단의 역할을 한 달 간격으로 세분화하였다. 1군단은 서민이만큼 어업을 주로 하는 마테룬의 어업을 지원하였고 2군단은 피난촌 재건으로 농토 및 목축업 개간 사업을 진행, 3군단은 경계근무, 4군단은 치안유지, 5군단은 전술훈련으로 배정되었는데 이는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군단장 직함을 얻은 1000부장들은 각기 황녀 직속으로 아침마다 아를리아의 집무실에서 조례를 열어 전날 사항을 보고하였고 황녀는 네이브의 조언에 따라 마테룬 섬을 거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여
세이건 제국 재건이라는 큰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였는데, 특히 공을 세운 장군과 병사들에게 회복한 영지를 봉토로 내릴 것을 약속한 것은 특히 그들의 사기 진작에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네이브가 전생으로부터 뛰어난 군사적, 내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마테룬 섬의 시민과 병사들에게 황녀, 다시 말해 시몽의 눈동자라는 절대적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3개월 후, 식량이나 춤내던 병사들은 든든한 일꾼으로 섬의 주민들의 응원을 받았고, 이를 하며 훈련을 받는 젊은 예비군들의 군대 지원도 늘어 상비군과 예비군을 도합하며 총 군사는 8,000명까지 증가하였다. 마테룬 섬의 기후는 온화하고 일조량이 높아 벼농사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기작에서 크게는 3기작까지 가능하여 어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네이브의 내공 역시 검의 마공 바르의 마테룬 침공 이전까지 회복되었다. 황녀와의 약속의 때가 온 것이다. 제1장 마테룬 제4편 석양을 닮은 붉은 눈동자 컬리, 드보작, 무니스, 라밀리, 솔자임 네, 황녀 폐하 3개월 후 어느 날 아를리아는 접견실에서 5군단장을 모두 모아놓고 조례를 시작했다. 평소와 같은 보고가 이어지던 중 5명 중 비교적 젊어 보이는 남자가 황녀에게 물었다. 황녀 폐하, 호위대장이 대륙으로 떠난다는 게 사실이옵니까? 5군단장 한 명인 솔자임이었다. 네이브가 떠난다는 소문은 매우 빠르게 퍼졌다. 병사들에게 대륙까지 항해에 쓰일 배와 식량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이 어느새 군단장들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군단장들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처음에는 네이브의 젊고 잘생긴 외모만을 보고 황녀가 외로워 몸종을 뒀다고 생각했었으나 대련과 훈련을 통해 잠깐 드러나는 네이브의 힘을 경험하고는 자연히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대부분이 세이건 제국 출신의 기사 또는 장수 출신인 다른 군단장들과 달리 솔자임은 백부장 중 유일하게 네이브에게 지명되어 천부장으로 승진한 평민 출신이었기에 네이브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다. 이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황녀에게 솔자임이 다시 물었다. 그건 아를리아가 잠시 생각하다가 미리 준비해 둔 답변을 꺼냈다.